29일 한국형 전투기의 이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응모를 원하면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공모전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로 접속해 KF-X의 임무를 상징하는 명칭과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을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 한 건만 응모할 수 있다. 공군은 명칭의 상징성과 호칭의 용이성, 의미 부여 등을 고려해 총 3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공군 참모총장상과 KF-X 모형 항공기가 수여된다. 한국형 전투기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쌍발 엔진을 탑재하며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속력은 시속 2200km이다. 스텔스 기능은 없다. 시제기는 내년 상반기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간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 완료된다. 군이 수십 년간 운용해온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한다. 한국형 전투기 핵심 장비 모습 드러냈다. 군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가 시제품 제작 1년 만에 드디어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따라 2026년 KF-X 개발 완료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선 셈이 됐다. 방위사업청은 7일 오전 10시 한화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KF-X에 탑재할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최호천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 등 사업 관련 주요 인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ESA 레이더는 전자적 빈제어를 통해 다수의 공대공, 공대지, 공대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로 군이 8조 8,300여 원을 들여 제작 중인 KF-X의 핵심 부품이다. 약 1000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어 전투기의 눈이라 불린다. 안테나 장치, 송수신 처리 장치, 전원 공급 장치로 구성된다. 그간 군안 밖에서는 해외 기술 이전 없이 AESA 레이더를 국내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군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국내 개발 장치인 하드웨어 입증 시제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고, 지난해에는 국내외 비행시험을 수행해 다시 한번 하드웨어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이어 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2월 519억 규모의 AESA 레이더 공급 계약을 한화시스템과 체결했다. 이어 이날 드디어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하게 됐다. 최호천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해외에서도 이전을 꺼려하는 AESA 레이더 기술을 피땀 흘린 노력으로 시제품을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화시스템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 AESA 레이더가 KF-X에 성공적으로 통합돼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세규 국가연소장도 오늘 AESA 레이더 첫 시제품 출고라는 큰 성과를 거두게 돼 기쁘다며,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KF-X 전투기용 레이더로 손색이 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개발자 모두 변함없는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ESA 레이더 시제품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인도될 예정이며 KF-X에 탑재해 체계 통합과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평가 과정을 거친 뒤 2026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KF-X를 위한 AESA 레이더 개발 진행 현황. 지난 2월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한화시스템 용인연구소 박준영 해상레이더 팀장은 연구소 안의 거대한 시설 앞에서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은 가로 32m, 세로 33m, 높이 22.5m 규모로 가로 18m, 세로 12m의 국내 최대 스캐너가 설치돼 있었다. 근접 전개 시험장은 위상 배열 안테나 최종 통합 시험을 하는 곳이다. 조립이나 튜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테나 방사 패턴의 불량을 출하 전 단계에서 판정, 안테나의 생산 품질을 보장해준다. 2018년 3월 완공된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은 장비 조립과 점검을 위한 전실, 안테나 방사가 이루어지는 전자파 측정실, 최신 장비 컨트롤을 위한 제어실로 구성되어 있다. 한화시스템이 이런 시설을 만든 것은 주력 분야인 첨단 레이더를 독자 기술로 본격 개발하기 위해서다. 한화시스템은 35년간 기술 도입과 국산화를 시작으로 유해 공전 분야에서 레이더 개발 역량을 쌓아왔다. 현재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인 AESA 레이더를 비롯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용 다기능 레이더,
차기 호위함 배치 3급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 지뢰 탐지 레이더, 드론 탐지 레이더 등 다양한 레이더를 개발 중이다. 다기능 레이더는 탐지 및 추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장비다. 종전엔 탐지 및 추적 레이더가 분리돼 있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한화 시스템은 최신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 구축을 통해 해외 선진 업체와 견줘도 손색이 없는 레이더 개발 환경을 갖추고 자주 국방을 위한 첨단 레이더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화 시스템은 연구 개발 및 기술 인력이 전체의 67%에 달하고 석박사 이상 고학력자도 34%에 이른다. 한화 시스템 연구 개발의 상징이자 군상이 370명이 근무하는 용인연구소다. 현재까지 용인연구소의 대표 상품은 KF-X-AESA 레이더다.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 독자 개발이 결정돼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시스템이 개발 중이다. 오는 2026년까지 총 3,658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다. 한화 시스템이 우선 맡은 것은 KF-X-AESA 레이더용 입중 시제와 시험 장치를 제작하고 연동 및 기능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2016년 시작해 지난해 완료됐다. 지난해 3에서 6월엔 이스라엘 엘타사 현지에서 보잉 737기를 개조한 시험 비행기로 비행시험을 10에서 11월엔 국내 인천공항에서 시험항공기의 레이더 시제품을 장착해 비행시험을 했다. 한 소식통은 인천공항에서의 시험 결과는 이스라엘 엘타사 관계자들도 놀랄 만큼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시험 결과에 고무돼 내용 공개도 검토했지만 이스라엘 측이 비밀로 분류해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한다. KF-X-AESA 레이더의 특징은 적항공기는 물론 지상,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할 수 있는 지형 회피, 추적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투기 외부에 장착됐던 항법 보드를 따로 달 필요가 없게 된다. KF-X-AESA 레이더의 핵심 부품은 모듈이라 불리는 물건이다. 수 센티미터 크기의 잠자리 혼눈처럼 생겼는데 레이더 시제품에는 모두 1088개가 들어간다. AESA 레이더는 모듈을 원형판에 박아놓은 형태다. 모듈 하나가 레이더 발을 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 종전 기계식 레이더보다 다수의 표적을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 모듈 숫자가 많을수록 탐지거리 등 탐지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 공군도 도입 중인 F-35 스텔스기는 1200여 개의 모듈을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는 약 2000개의 모듈을 갖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KF-X에 장착돼 시험될 AESA 레이더는 현재보다 20% 커지고 모듈 숫자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모듈 숫자가 1200여 개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F-35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십 개의 목표물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KF-X-AESA 레이더는 KF-16 성능 개량 전투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F-16 성능 개량 전투기의 AESA 레이더 탐지거리는 약 20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듈을 비교적 작은 레이더 원형판에 가급적 많이 집어넣으려면 크기를 줄여야 한다. 여기에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용인연구소에는 2005년 처음 만든 모듈부터 2016년 개발된 모듈까지 함께 전시돼 있는데 크기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용인연구소가 의욕적으로 개발 중인 첨단 레이더에는 KF-X-AESA 레이더 외에도 L3용 다기능 레이더, 차기 호위함 배치 3급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 등이 있다. L3용 다기능 레이더는 적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국산 장거리 유격 미사일인 L3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수십 개 적항공기,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오는 2024년까지 개발된다. L3의 요격 고도는 50에서 90k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기 호위함 배치 3급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 함정과 항공기를 탐지한다. 지상 목표물도 탐지할 수 있고 전자전도 수행한다. 2024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신형 레이더들은 완전 디지털 레이더로 개발 중인데 국내 최초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지뢰 탐지 레이더와 머신 러닝 기반 표적 탐지 추적 레이더, 메타 표면 구조물, 드론 탐지 레이더도 눈길을 끄는 존재다. 지뢰 탐지 레이더는 금속 지뢰는 물론 골치 아픈 존재인 플라스틱 베인 지뢰까지 탐지할 수 있다. 머신 러닝 기반 표적 탐지 추적 레이더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탐지거리 등을 늘린 것이다. 드론 탐지 레이더는 0.01제곱미터 크기의 소형 드론을 2km 이내에서 탐지한다.
메타 표면 구조물은 전자파 특성을 변환시켜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것이다. 차기 오염과 차기 구축함의 다기능 레이더 구조물 표면에 활용될 전망이다. 용인연구소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스텔스기도 잡을 수 있는 스텔스 탐지 레이더 개발에도 상당 수준 진척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KEFX를 담당할 AESA 레이더는 LIG MAX-1에서 개발할 것이라 보고 있었으나 판을 까고 보니 한화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한화가 가져간 뒤 필자도 걱정이 상당히 많았다. 현재 보면 하드웨어는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소자 개수가 조금 적은 게 아쉽다. 소자는 반도체 쉐이퍼의 질화 갈륨 증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상적인 시 센서에 비해 게임 센서의 전력 밀도가 매우 높고 소형화가 가능하여 기존 기계식 레이더 대신 센서로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핵심은 소재 개발과 프로그래밍이다. 반도체 이야기로 깊숙이 들어가면 할 이야기가 많아 다른 글에서 다루도록 하고 우선 하드웨어는 개발이 돼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ETLA로부터 기술 제휴를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우회적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직접 미국이 기술을 알려주면 모양새나 정세에 이상한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실질 연구진과 핵심 수뇌부만이 알 문제이다. 사용자는 제대로 개발하여 써먹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겐을 활용한 센서 하드웨어는 돼가고 있으니 이제 문제는 소프트웨어이다. 동영상에 보면 AEAST나 SAR 등 몇 가지 실험들이 국내 및 해외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해능이나 탐지거리는 대웹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 없어 비교도 어렵고 실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가 어떤 근거인지, 변이는 무엇인지, 변수 제어는 했는지, 실험군과 대조군의 조건이 무엇인지, 결정적으로 그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도 이렇게 성과가 나와준다면 마구다지로가 내려갈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F22 렉터에 들어간 AN/APG77과 같이 미칠 듯 한 성능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며 소자 개수도 적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1300여 개로 추정 중인데 그 수치조차도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맞을 것이고 AN/APG77은 1500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래도 소자가 많으면 장거리 고출력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 발열 전력 소모와 직접 향상을 위한 기술이 들어가고 많은 소자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